기자추 완지영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이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이 됐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눈길이 가고 또 화제를 모으는 게 과연 독방을 쓰는지 여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구치소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서울 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독방을 썼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로 이감된 후에도 과연 독방에서 있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자, 일단 독방 특혜일까요?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은 독방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14조를 보면은 독거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 수용할 수도 있다. 독거가 원칙이지만 몇몇 사례에 있어서는 혼거 수용,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두 번째,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세 번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그럼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을 썼던 사례는 누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력 정치인 혹은 재벌 총수 등이 독방을 쓰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김호중은 이들과 동급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명인이잖아요. 그런 경우 다른 재소자들이 괴롭힐 우려가 있어서 독방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 변호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독방으로 분류됐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주장을 구치소 쪽에 전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김호중 씨는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 정문으로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가라고 하니까 이를 거부하면서 6시간 동안 강남경찰서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은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면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상으로 타 재소자들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니까 독방 수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채널A 강력한 사팀에 따르면은 이 독방 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호중은 바로 구치소로 구속되지 않고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해 왔다. 즉 일정 기간, 적응 시간,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구치소 자체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수용자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분류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 괴롭힘이나 본인의 급격한 심리 변화로 인한 자해 우려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예인이 구치소에서 독방에 들어간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이 독방에 수용됐던 이름 있는 이들도 또 있었다는 거죠. 성추문이 불거졌던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가해자 조주빈 역시 이런 독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됐을 것 같다. 혼거실에 가기엔 너무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교정당국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의 우려라든지 독방에 둠으로써 집중 관리하겠다는 걸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도 김호중 씨는 계속 독방에 있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왜냐면 처음 독방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계속 독방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교정당국 관계자는 며칠간 지켜보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면 혼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독방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어디 놀러 가도 독방 혼자 쓰는 게 편하지 여러 명 같이 쓰면은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냐 하는데, 이 독방의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혼거실 같은 경우는
8.48제곱미터 면적의 4인실, 그리고 12.75제곱미터의 6인실이 있고요. 독거실은 약 1.5평, 5.05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과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패널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볼 수 있을지,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시청이 가능하고 주로 지상파 TV, 그리고 편집된 영상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뉴스를 보다가 김호중 씨가 본인과 관련된 뉴스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식사입니다. 김호중 씨, 이 유치장에 있을 때는 삼시세끼 도시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죠. 근데 구치소 내에는 이 수감자들을 위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이 수감자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본인의 식판과 수저를 직접 씻어서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를 보면은 부식물 차림표란 이름으로 월별 식단을 공개하는데, 사실 지난 연말 연시에 이게 너무 호화식단이다, 분명 범죄를 저질러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져서 월별 식단표를 한동안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다시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SNS에는 김호중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는데 갖가지 영양소를 고려한 배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 너무 호화로운 식단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거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복장입니다. 왜 복장이 궁금해지냐? 유치장에 있을 때 김호중 씨 어땠죠? 일단 구속 실질 영상으로 출두할 당시 굉장히 어두운 톤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치장에서 나와 구치소로 갈 때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치장에 있을 땐 다른 옷으로 환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고 왔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다는 거죠. 하지만 구치소는 다릅니다. 사복 대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서울구치소에서 부여한 수용자 관리 번호로 불리게 되는 거죠. 4885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가 김호중 씨에게 어떤 번호를 부여했는지 이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칭이 수번으로 불리는 천으로 된 표차를 왼쪽 가슴에 달게 되고 그 표차를 보고 그 번호로 해당 수용자를 지칭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영복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 남성 미결수, 일단 김호중 씨는 남성이고, 그리고 미결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죠. 이 경우 계절마다 그 색이 달라집니다. 봄, 가을, 겨울은 카키색이고 여름은 갈대색입니다. 지금 여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갈대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차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됐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명하고 있는 최서원 씨죠. 노란색 표차를 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이 노란색 표찰의 경우 요시찰, 즉 주요 감시 대상자라는 뜻인데 그 표찰 색깔을 보고도 이 구치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돼서 또 관찰이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 향후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재판을 받게 될 때 이 언론 앞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때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건 유치장과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지 여부인데, 일단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곳이 바로 유치장입니다. 통상 경찰서에 있는 구금 장소인데, 그래서 김호중 씨도 강남경찰서에 있었죠. 구류형이나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도 교도소 대신에 이렇게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또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입니다. 임시적으로 수감인데 명확하게 범죄가 확정되지 않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미결수로 분류가 되죠. 또한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확정 판결된 수용자와 분리해서 구금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즉 교도소, 이 교도소라는 게 기결수, 형이 확정된 이들이 수용된 곳이라면 이 미결수가 머무는 곳은 구치소다. 아직은 재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면회는 1일 1회가 허용되고 편지 발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 구치소에 있다가 석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조만간 김호중 씨의 기소 여부, 물론 기소는 될 겁니다. 다만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를 놓고는 좀 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역시 추후 판단이 나온 후에 여러분들께 분석해 전달 드리겠습니다.